저는 지금 이중환 부장판사가 매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환 부장판사가 저는 지금 나중에 이중환 부장판사의 어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제 그 얘기 들어보셨죠? 최상목 부총리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말도 아니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도 법학 공부했지. 법대 나왔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다 서울법대들이에요. 이중환 부장판사도 서울법대, 최상목도 서울법대.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 그 질문은 뭐냐? 너 같은 놈이 내 선배라고?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이상민도 서울법대 나왔어요. 이상민이 계속해서 선서도 거부하고 선서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 물린다. 아, 물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이씨는 할 수 있는 걸로 나는 본다. 나도 판사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판사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얘기합니다. 그런 것 말고 다른 할 얘기 없냐? 그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선서는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증인은 언제 어디에 있던 중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몇 시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박성재 장관과 이 당시 회의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칠 때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은 남아보라라고 말한 사실 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던 것은 아닙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여러 정언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언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를 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그건 알아서 부과할 하십시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정의심 마치겠습니다. 야,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한심한 놈아.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합니다. 근데 증언 거부하는 것은 원래 증언도 거부하면 안 되지만 이유가 있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죠. 근데 네가 저지른 죄가 사형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네가 살려고 증언 거부하는 거 그건 내가 받아들이겠어. 근데 선서는 말이야 해야 돼. 그랬더니 뭐 형사소송법 160조 이야기하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형사법 160조가 뭐예요? 형사소송법 161조인데요. 선서, 증언, 거부와 과태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친족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과태료에 처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앞서서 뭐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법률상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선서 거부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 누구도 선서를 거부한 증인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뭐 이상민이 사실은 뭐 선배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한 방을 먹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때요? 형사 재판에서 선서 거부한 증인 정말 본 적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자기 범죄 때문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것도 지금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리라고 하지만 선서를 거부하다니요. 이거야말로 법정에 대해서 이 뭐 법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거를 소송지휘권으로 선서를 왜 거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지난번에 최상목 봤죠. 증언 계속 거부한다고 하죠. 김용현도 어제는 선서를 거부할 요량이었는데 선서는 거부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이상민은 판사니까 집단에는 뭐 형사소송법 얘기하면서 그랬다가 과태료 맞았는데 김용현은 선서를 해야 됩니까? 선서해야 된다. 그래도 선서는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꼬리를 내렸는데 지금 선서도 안 한다, 증언도 안 한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김용현, 이상민 이런 자들이 거의 같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윤경호 소장님은 이 자들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저자들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60조를 들먹이고 그다음에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법을 잘 알아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로 본인의 입지를 뭔가 해명을 하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에 대한 해석은 뭐 미뤄두더라도 저 자리는 역사의 심판정이다. 이걸 저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이상민이든 뭐 박성재 마찬가지죠. 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과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을까? 한 번이라도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껴봤을까?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도 뭐 선서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보기에는 어차피 사형이니까 내가 거기에 뭐 더 죄를 더한다고 해서 사형에 또 뭘 더하겠어? 이런 설마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이 되풀이 될수록 역사의 심판정에 니들은 서 있다. 이걸 잊은 거다라는 걸 좀 깨우쳐주고 싶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진걸 소장님. 돼가는 꼴을 보니까 사형을 면할 길이 없거든. 에이 깽판이나 치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사형 내지 무기징역 또는 뭐 최장 20년 안팎의 형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협조를 안 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핵관 세력은 장동혁, 김문수 등 극소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윤핵관을 갖고는 지방선거도 못 치른다라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다 이제 외면당하고 그 자기 같은 극우 세력 내에서도 버림받고 한심한 자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윤석열, 김건희의 죄는 다 드러나고 있고 별짓을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저 판사의 권위를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깽판 부리고 그러니까 이게 선서 거부권에 대한 규정이 저도 지금 160조 읽어보니까 선서 거부권을 아예 우리 처음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법을 만들 때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입법 취지 때 이렇게 우리가 토론하잖아요. 법 만들 때. 근데 선서 거부라는 것은 아예 상정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법이란 게 여러분 물수변에 갈 것자잖아요. 물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법이니까 선서 거부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자연스러운 전제하에 그렇게 해놨는데 이상민이는 그걸로 장난을 치는 거죠. 야 나도 판사 출신이야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죠. 아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법정은 특히 신성하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외쳤을 사람이 이상민이에요. 그렇죠. 판사니까. 판사를 했으니까. 그런 자가 법정에 나와서 나 선서 안 하겠다. 이거는요.
단순히 선서 안 하겠다를 떠나서 법정을 무시하고 재판부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이런 자가 내란을 일으키는 거죠. 참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요 국민들 감정이 아주 이제 분노로 가득 차오르고 있는데 지금 윤경호 소장 우리나라가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행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고도 가능한데요. YS 말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서명하고 집행했던 그 사형 집행 이후 DJ 정부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인권의 문제도 있고 또 국제적인 흐름에 우리도 뭐 맞춘다 이것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말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나 아니면 이렇게 국기를 흔든 내란범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걸 우리는 뭐 완전히 남의 나라 얘기다. 그거 절대 아니죠. 충분히 선고할 수 있고요. 국민적 동의, 글쎄요, 5년 대통령이 과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지만 국민적 동의가 수반이 된다면 못할 일은 아니죠. 저는 솔직히 사형 폐지론자였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인간이 끊는다. 이것 자체에 제가 좀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형제도가 악용이 되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민혁당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그런 생각 들어요. 사형제 뭐 부활도 아니죠. 폐지한 적이 없으니까. 사형시킬 사람은 좀 사형시켜야 되겠다. 왜? 같은 하늘에서 숨쉬고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형제 여론도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집행이라면 저는 이 사형 집행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불구덩이에 몰아넣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지 아닙니까? 전쟁이 나기를 바랄 정도로 군부대,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군부대를 원점 타격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자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 원점 타격을 하면 군부대를 타격하면은 아무리 북한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뭐 불바다가 되는 거는 눈보듯 훤한데 이거는 이런 자를 굳이 사형 집행을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법 질서 유지에 크게 해할 것 같아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 국가를 진짜 전복시키려고 했던 자를 사형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을 했을 때 찬성이 압도적으로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배은규 앵님처럼 저는 아예 사형제 폐지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건 뭐 그 영화에도 많이 뭐 어둠 속의 외침 옛날에 그런 영화에도 보면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피눈물 나는 사련들 우리나라 역사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생명을 끊은 포화관자들에게 또 생명을 끊음으로써 생명을 오히려 그 생명 경시에 무한 반복 이런 그리고 의외로 사형을 하면 흉악범죄가 줄을 줄 알았더니 줄어들지 않더라는 통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사형 폐지론이 있었는데 저도 약간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국기 윤석열 같은 국기문란 내란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진짜 서울은 여러분 남북이 만약에 국지전만 일어나도요 여러분 서울에서 몇십만이 바로 죽습니다. 그건 뭐 북한도 엄청 죽겠지만 더 죽겠지만 그야말로 파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들 중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한 번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국기문란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정말 다량으로 살상하려고 했던 자는 한 번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엉뚱한 얘기지만 7번 방의 선물이었던가요? 예. 유승용 배우가 열연을 했던 그 영화를 보시고 아 사형제라는 게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접근 방식이 좀 다르고 봐야 되는 시선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용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죽음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저는 아까 앵커께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전율도 느껴지고요.
아까 제가 국민적 동의라고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의 심판정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자들이 나 사형 선고돼봐야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법정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판을 깨버리려고 하는 저 짓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걸 과연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하는 거 보십시오.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갔을 자들입니까?